오늘은 세종어제원민정 관련 개념 중에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종성이 뭔지 일단 얘기해 볼까요? 감이라는 글자가 있다. 이 글자에 그럼 종성은 뭐가 되냐? 일단 종성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쓴 이 자음 기억을 우리 뭐라고 한다? 초성이라고 한다. 그럼 두 번째 쓴 이 모음은 뭐라고 할까요? 중성이라고 한다. 그럼 답이 나오죠? 그 여기 받침에 있는 이 미음은 뭐라고 한다? 종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종성 표기라는 건 뭐다? 받침에 대한 표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종나제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는 그 받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성, 부용, 초성.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성은 부용, 쓴다, 다시 쓴다. 뭐를? 초성을 다시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종성이 쓰일 수 있는 자음은 기역부터 어디까지? 히읗까지 모두 쓸 수 있었다. 근데 세종대왕님은 쓸 수 있는 쓰는 자음은 다 발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얘랑 지금 현대국어에서 둘 다 뭘로 발음해요? 낫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때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발음할 수가 없죠? 나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나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발음하기가 쉬웠을까? 어렵죠. 그래서 바로 폐기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돼요? 팔종성법이 돼요. 말 그대로 그러면 종성에 뭘 쓸 수 있다? 몇 개만 쓸 수 있다? 8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 8개가 뭐냐? 팔종성법의 8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옌니음 이렇게 해서 8개였어요. 근데 8개를 하다 보니까 또 얘네 두 개가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물론 다르니까 8개로 했던 거야. 근데 얘가 다르긴 하지만 구분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뭘로 바뀐다? 7종성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7종성법 할 때 그러면 여기서 7개는 뭐가 되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옌니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디귿이 사라졌죠. 그죠? 제일 알 수 있겠네요. 일단 근데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세기 때문에 몇 종성법을 사용했다? 8종성법을 사용했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적기 볼까요? 이어적기랑 같이 봐야 되는 개념이 우리 거듭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 이런 게 있는데 역시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언제다? 이어적기 때, 중세국어 때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건 근데 이어적기 무조건 중세, 거듭적기 무조건 근대, 끊어적기는 뭐 현대 맞는데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중세국어의 자료에 이어적기도 있고 거듭적기도 있고 때에 따라서 끊어적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중세국어에는 뭐가 제일 많다? 이어적기가 제일 많다. 그다음 근대국어도 이어적기도 있고 거듭적기도 있고 끊어적기도 있는데 뭐가 제일 많다? 거듭적기가 제일 근대국어가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뿐이에요. 왜냐면 내일부터 이어적기 쓰지 말고 내일부터 거듭적기 써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그 자료를 그대로 분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중세국어니까 무조건 이어적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자료에 충실해서 문제 해석해야 돼요. 요거 그래서 괄호 해놓은 거예요. 괄호. 무조건은 아니고 괄호. 요거는 뭐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 이어적기를 해볼 건데 이어적기에서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이 예시들을 다 보세요. 이 예시들이 지금 얘네는 샘은 샘물,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보니까 어때요? 다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체연이에요. 체연. 명사란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이라든가 을이라든가 이건 뭐예요? 조사예요. 근데 뭘로 시작하는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그 다음에 또 예시를 보면 얘는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어간이에요. 나중에 문법 파트에서 해줄게요. 어간이에요. 어간 뒤에는 항상 뭐가 오게요? 어미가 와요. 근데 이 조사든 어미든 다 뭘로 시작한다?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죠? 그 얘기 뭐야? 체연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혹은 어간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요 이어적기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적기, 끊어적기를 하나씩 볼게요. 일단 사람 플러스 이인데 이어적기 하면은
라, 미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듭 적기는 말 그대로 거듭 적었네요. 그럼 몇 번 적었다? 2번 적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사람, 미라고 해서 지금 뭐를? 미음을 어떻게 적었다? 거듭 적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끊어적기는 어떻게 되게? 사람, 뭔가 나지? 이, 그죠? 사람 그리고 끊어서 이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럼 이제 할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된다? 새 말 이렇게 되겠죠? 아래는 아로 발음하면 되니까. 그 다음 거듭 적기는 샘말 그죠? 그러면 끊어 적기는 간단하지. 아이고 왜 이래? 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간거미 해볼까요? 이어 적기 하면 깊은, 거듭 적기 하면 깊은, 그다음 끊어 적기 하면 깊은. 괜찮죠? 근데 하나만. 근데 지금 거듭 적기가 언제 많이 쓰였다 그랬어? 근대 때 혹은 언제? 중세 때. 그러면 요거 잠깐 볼까요? 받침에 지금 우리 배웠는데 받침의 피읍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근대 국어랑 중세 국어 때 살짝 올라오면 근대 국어랑 중세 국어 아니 그 중세 국어랑 여기가 중세죠? 중세 국어랑 중세 국어랑 근대 국어랑 피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된다? 깊은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이해되나요? 8중성분, 7중성분도 우리 배운 거 개념 적용해서 이어적기 해봤습니다. 되죠? 그 다음 표기 가볼까요? 방점과 성조 가볼게요. 방점 같은 경우는 성조는 우리 언제 배워? 중국어 배운 사람들은 알 텐데, 그죠? 뭐 이렇게 표시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높낮이, 그죠? 음의 높낮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높낮이는 성조는 뭘로 표현한다? 방점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방점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다? 성조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성조가 없어졌다면 방점도 없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에는 방점은 살아있으나 성조는 사라졌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같이 가야 돼. 얘는 운명 공동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하기 편하게 방점이랑 성조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볼까요? 볼게요. 일단 그 소리의 높낮이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소리를 말하는 뭐 평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은 소리는 뭐가 있다? 거성이 있다. 그럼 높았다가 낮아지는 소리는 뭐다? 상성이 있어요. 그러면 성조는 이렇게 세 개 있는 걸 알겠는데 방점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 문제 가끔 이제 간단하게 함정으로 되시는데 방점은 글자 어느 쪽에 쓰인다? 글자 왼쪽에 뭐 글자가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글자 어디? 왼쪽에 표기한다. 오른쪽 아니고 왼쪽에 표기한다. 그러면 평성은 방점을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다. 아무것도 안 찍으면 그냥 평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성은 왼쪽에 몇 개 찍는다? 2개 찍으면 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성은 왼쪽 그럼 몇 개? 1개 찍는다 하면 거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방점이랑 성조는 같이 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 입성을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자의 운용 볼게요. 문자의 운용. 우리 뭐 나라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글씨 중에 요렇게 돼 있거나 혹은 요렇게 돼 있거나 그죠?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연서와 병서 요거 2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일단 자음이 옆으로 되기도 하고 자음이 어떻게 되기도 한다? 위아래로 되기도 하는데 그걸 구분할 거예요. 일단 연서 같은 경우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연서예요. 그럼 병서는 뭐냐?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병서예요. 근데 병서는 병렬적으로 썼다. 연서는 연달아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가로 세로를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연서 중에 혹시 오연서라고 하는 사람? 오연서 연예인인데 엄청 예쁜데. 근데 이 여자가 어때? 엄청 길쭉길쭉한 여자 키도 크고 엄청 예뻐. 길쭉길쭉하단 말이야. 그럼 연서는 어떻게? 길쭉길쭉하되 위아래로 쓴다. 요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되죠? 좀 천천히 외치고. 되죠? 그래서 연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서 같은 경우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 세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시옷계 합용병서. 이렇게 쓰면 안 되네요. 또 틀렸네요. 여기가 아니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눌게요. 일단은 각자 병서가 있어. 각자 병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쌍기역, 쌍디귿. 어떤 느낌인지 알죠? 쌍비역, 쌍시옷, 쌍치. 같은 자음치고는 쌍희옷도 있었던 거 알아요? 요런 게 각자 병서. 그 다음에 합용병서도 있단 말이야. 합용병서는 방금 얘기한 거 다른 글자들. 그죠? 비읍, 디귿, 시옷, 디귿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게 합용병서인데 합용병서를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거 시옷계 합용병서. 그러면 시옷계 합용병서랑 뭘로 시작하는 거?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시옷 뒤에 뭐가 하나 붙은 거. 이런 게 시옷계 합용병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없는데 너무 그치 여기지. 그다음 비읍계 합용병서. 이거는 뭐가 있다? 비읍 디귿. 그죠? 비읍 기역. 요런 애들이 있겠죠. 그럼 세 번째가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요런 게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시옷계 합용병서는 얘는 된소리로 발음을 했어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뭘로 읽어야 돼? 뒤에 거에 일반적으로 뒤에 거에 된소리로 읽어요. 그럼 얘 발음 어떻게 돼? 뜻 이렇게 읽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얘네는 된소리가 아니었어요.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말씀 하려면 어두잠군 이제 나오네. 그죠? 어두잠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거 발음 쌀 이라고 발음 물론 지금은 쌀이라고 발음한 쌀이 이게 원래는 쌀이에요 지금에 지금 쌀이라고 하지만 이땐 뭐라고 발음해야 돼? 부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죠. 그 해에 나온 쌀을 지금 우리 뭐라 그래? 햅쌀이라고 한단 말이야. 생뚱맞게 여기 비읍이 왜 있냐? 비읍계 합용병서여가지고 어두잠군의 흔적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병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부서 볼게요. 부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쓰이는지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기역 이라는 자음이 있어요. 여기에 모음 어디다 쓸 거니? 하면 어디다 쓸 거야? 오른쪽에다가 쓰기도 하죠. 근데 왼쪽에 쓰는 거 있어? 왼쪽에 쓰는 건 없잖아. 그죠? 그러면 부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자음에 방금처럼 오른쪽에 쓰였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한다? 우서. 오른우주 써서 우서. 그 다음에 자음 뒤에 모음이 어디로 갈 수 있어? 밑으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위로 안 가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서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 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설명 안 해주신 선생님도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표기 동국정원식 표고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하죠. 동국정원은 중국 책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국정원식 표기가 뭐예요? 이럴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첫 번째 일단 얘는 동국정원식 동국정원 책이랑 비슷하게 썼다. 그 책에 나온 식으로 썼다라는 건데 그렇게 왜 썼냐? 중국어 원음 이게 중국책이란 말이야.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뭐 완전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중국인이 아니니까. 가깝게 표시하기 위해서 표기라고 할까요? 표기하기 위해서 동국정원식 표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중국어랑 발음 똑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표기를 했냐? 요거 중요하죠? 초성, 중성. 우리 아까 배웠죠? 초성, 중성, 요거. 그다음에 종성을 모두 표기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세종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고 싶어.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 자음이 원래 없잖아. 그죠? 그럼 자음이 원래 없는데 그러면은 동국정원식 표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 표기를 어떻게 한다? 세.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쓰는데 해볼게요. 여기는 발음은 안 할 거지만 종성을 쓰긴 써야 돼. 그럼 약속을 한 거. 야, 이응 쓰자. 그냥 이응 쓰면은 종성을 쓰긴 했으나 발음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종은 발음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얘는 발음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일단 다 초성, 중성, 종성 있잖아. 초성, 중성, 종성 있잖아. 근데 발음하는 건 어떻게 한다? 이응 중에 발음해야 되면 얘는 이응. 발음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이응. 이해되죠? 이런 게 동국정식 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하면 종성에서 이응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이응은 음가라는 음의 값인데 발음하냐는 뜻이에요. 음가가 있다 없다 그러면 얘가 있으면 없다. 그죠? 얘 발음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얘는 이응을 썼어. 그럼 얘는 발음한다 그러죠. 그럼 음가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거는 표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동국정식 표기랑 문자의 운용, 방점 성조, 그리고 이어적기, 종성 표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질문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장해드릴게요.